청와대가 참 안팎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행을 놓고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데스크가 좀 정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행과 관련해서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계속 좀 의혹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브리핑을 요약적으로 하고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청와대 해명에 UAE행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 동안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요, 당초에 이 UAE 중동행이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레바논하고 UAE에 있는 우리 파병 부대들, 장병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격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른 뜻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UAE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서운함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UAE 정부가 서운해할까요?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UAE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좀 돌봐줄 필요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바뀌었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 그 사유가 뭘까 궁금한데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처음에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 원전 이제 언론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전 논의 일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전 논의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체 없다 해서 당연히 했을 것이다. 글쎄요. 화면 보시죠.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당연히 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당시 배석했다는 사실은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죠. 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청와대가. 원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이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서동구 차장이 배석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원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UAE와 우리가 해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배석한 것뿐이었습니다. 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죠. 관계없다. 그래서 원전 수주 경험이 있으니 수행한 겁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한전의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고문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2008년도에 그 경력이 알려진 바가 있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시죠. 자, 이게 뭔가 이제 모순된 설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화면입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UAE 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저 함구할 겁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또 개별적으로는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내가 난처한 상황이 되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설명하겠고요.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UAE행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좀 새로운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짓말이 작은 게 하나 시작되다 보니까 그걸 잊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이 추가되는 이런 모양새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인사가 동일한 인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임종석 실장이 파병부대 격려하기 위해 갔다는 거, 레바논에 갔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애초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야 댓글 부대 수사 이런 것들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자원외교, 원전 비리 이런 것들을 주요 아젠다로 삼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급격하게 이제 댓글 수사 쪽으로 방향을 트게 된 계기도 이런 어떤 주변국의 심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이런 걸 배제하고 만약 소통한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소통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소통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까? 네, 청와대에서 하신 몰라요. 말씀에, 네, 제가 뭐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경화 장관의 저 발언이 왜 논란이 됐던 거죠? 노 기자?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건 그 UAE의 뭔가 이제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해도 외교의 어떤 수장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질타를 많이 받은 거고요. 청와대와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약간 전혀 이렇게 팔로우업이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일전에 강경화 장관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좀 약간 좀 질책을 받은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저 보면은요. 강병규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그제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UAE에서 전용기 하나가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왕세제의 조카,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카가 탑승한 비행기가 그제 한국에 도착을 한 것인데요. 근데 하필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UAE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휴가라는 거죠. 그럼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왜 하필 왕세제 최측근이 하필 또 UAE를 다녀갔다 온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 시간에 만나느냐를 두고 상당히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추가적인 그런 뭐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냐. 한간에 불거지는 전 정권의 비리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 풀려고 지금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중동 부호들의 일상적인 해외 나들이고 쇼핑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왕세제의 조카 자예드 만수르가 이 전용기에 탑승해 있었다고 하고요. 그제 이제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와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다시 돌아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좀 미묘한 시점에 전용기 한 대가 도착을 한 것 같죠. 자, 그런데 보면은 청슬신잡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그 영상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뒷얘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먼저 한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겨우 퇴근을 했는데 새벽에 3시 21분에 어제 저 미사일이 3시 17분에 미사일 쐈는데요. 새벽 2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드디어 쐈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뭔가 발언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저게 사실 녹화를 했던 게 11월 지난달이었는데 미사일 발사 당일, 녹화 당일이라는 어떤 자막이 아까 들어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저것 때문에 그 미사일 발사 당일에 저런 녹화를 하고 있었냐라고 했더니 바로 수정을 한 거예요. 아, 녹화 당일이 아니었고 그 녹화하기 전날에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청와대가 원래는 이제 수정 전에 영상을 공개를 했다가 수정 이후에는 녹화 당일이라는 4글자를 뺀 이후로 공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본인들이 별 생각 없이 녹화 당일에 미사일 발사가 있어서 우리가 새벽까지 일을 했어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예. 그게 뭐 미사일 발사라는 엄중한 시기에 저런 청와대 홍보 영상을 찍는 게 말이 되냐 이런 비판에 직면하니까 아, 날짜에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급하게 수정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네, 김 PD 그 그래픽 화면 있으면 좀 뭐 해명한다는 그 그래픽 화면 좀 볼까요? 자, 이준석 위원장 보면 이런 거죠. 어제 이제 청와대 같은 경우는 그 청슬신잡 영상에 녹화 당일 이제 녹화 당일이 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제 이런 식의 있었죠. 예, 그렇고 긴급 상황에 한가롭게 이제 방송 녹화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이 나오자 청와대에서는 그 자막이 오타가 있었다. 당일이 아닌 다음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청와대 같은 경우는 글쎄요. 단순한 자막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좀 이준석 위원장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저 시점에서 굳이 저 영상을 찍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우선 한번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무리 홍보수석이고 대변인이고 이런 분들이 뭐 안보 라인과는 다 있지 않다 하더라도 대변인은 대통령의 입이고 홍보수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소통수석 같은 경우에는 홍보 전략을 총괄지어야 되는 사람인데 그 시점에서 국민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정보는 어쨌든 미사일과 국제적 안보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었는데 네. 그걸
1분 1초 놓치지 않고 파악할 생각을 했어야지. 이걸 영상 찍고 있었다는 건 지금 와가지고는 안보에 대해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청와대가 참 안팎으로 시끄러운 것 같은데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UAE 행을 놓고도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데스크가 좀 정리해 보셨죠? 그렇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 행과 관련해서요.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새로운 계속 좀 의혹들이 오히려 더 이렇게 불거지고 있는 양상인데요. 제가 브리핑을 요약적으로 하고 좀 더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달라지는 청와대 해명에 UAE행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9일부터 12일까지 2박 4일 동안 UAE와 레바논을 방문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보시죠. 자, 이런 겁니다. 청와대는요, 당초에 이 UAE 중동행이 알려지자 이렇게 얘기했었죠. 레바논하고 UAE에 있는 우리 파병 부대들, 장병들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격려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다른 뜻 전혀 없어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UAE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 뭔가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뭔가 그 서운함을 달래줄 필요가 있어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 이 UAE 정부가 서운해할까요? 청와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이 UAE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많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차기 정부인 문재인 정부가 좀 돌봐줄 필요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좀 말이 바뀌었죠. 다음 화면 보시죠. 그런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체적 그 사유가 뭘까 궁금한데 그 구체적 사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죠. 다음 화면 넘어가겠습니다. 보시죠. 자, 처음에 그리고 청와대는 이렇게 소통한다 그러면은 반쪽짜리 소통이고 제가 봤을 때는 형식적인 소통이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 출석을 한 바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킨 측면이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발언 때문이었을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장관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데 청와대에서 거짓말로 발표한 겁니까? 네, 청와대에서 하신 몰라요. 말씀에, 네, 제가 뭐 무슨 의미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네. 강경화 장관의 저 발언이 왜 논란이 됐던 거죠? 노 기자? 그러니까 뭐 별 문제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청와대에서 설명을 한 건 그 UAE의 뭔가 이제 관계 회복이 필요해서 갔다 이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근데 그렇죠. 외교부 장관이 본인이 직접 가지 않았다고 해도 외교의 어떤 수장인데 그런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돼 있었다 이런 것 때문에 좀 질타를 많이 받은 거고요. 청와대와도 소통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현안에 대해서 약간 전혀 이렇게 팔로업이 안 돼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예. 일전에 강경화 장관이 전술핵과 전략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해서 의원들한테 좀 약간 좀 질책을 받은 것도 좀 기억이 나는데 저 보면은요. 강병규 기자. 네. 이런 상황에서 그제요. 어제가 아니고 그제 UAE에서 전용기 하나가 우리 한국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 이게 좀 뭔가 심상치 않아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왕세제의 조카, 그러니까 최측근이라고 볼 수 있는 조카가 탑승한 비행기가 그제 한국에 도착을 한 것인데요. 근데 하필 지금 기간이 어떤 기간입니까? 임종석 비서실장 UAE 갔다 왔잖아요. 근데 목요일까지, 그러니까 오늘까지 휴가라는 거죠. 그럼 청와대에서 벗어나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인데 왜 하필 왕세제 최측근이 하필 또 UAE를 다녀갔다 온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 시간에 만나느냐를 두고 상당히 의혹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만나서 추가적인 그런 뭐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냐. 한간에 불거지는 전 정권의 비리 혹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혹에 대해서 풀려고 지금 만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외교부에서는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중동 부호들의 일상적인 해외 나들이고 쇼핑뿐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왕세제의 조카 자예드 만수르가 이 전용기에 탑승해 있었다고 하고요. 그제 이제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와 있다고 하고 지금 뭐 다시 돌아갔는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만 하여튼 좀 미묘한 시점에 전용기 한 대가 도착을 한 것 같죠. 자, 그런데 보면은 청슬신잡이라고 시청자 여러분 어제 청와대에서 공개한 그 영상 있잖아요. 문 대통령의 방중과 관련된 뒷얘기를 이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렸는데 먼저 한 부분을 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도 겨우 퇴근을 했는데 새벽에 3시 21분에 어제 저 미사일이 3시 17분에 미사일 쐈는데요. 새벽 21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집으로. 그래서 드디어 쐈습니다. 빨리 나오시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의 뭔가 발언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겁니까? 저게 사실 녹화를 했던 게 11월 지난달이었는데 미사일 발사 당일, 녹화 당일이라는 어떤 자막이 설명을 했었죠. 이 원전 이제 언론에서는 원전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가 잇따랐는데 그에 대해서 청와대는 원전론이 일체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또 입장이 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전론이 당연히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일체 없다 해서 당연히 했을 것이다. 글쎄요. 화면 보시죠. 이를 두고 논란이 일자 당연히 했을 것이다 라고 발언한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청와대는 다시 그런 논의 없었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시죠.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이 당시 배석했다는 사실은 채널A 단독 보도로 알려졌죠. 자,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청와대가. 원전과 관계가 없습니다. 뭐가? 이 서동구 국정원 1차장은 해외 정보를 총괄하는 책임자입니다. 이 서동구 차장이 배석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원전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UAE와 우리가 해외 정보를 교류하기 위해서 배석한 것뿐이었습니다. 라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죠. 관계없다. 그래서 원전 수주 경험이 있으니 수행한 겁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뀐 거예요. 아시는 바와 같이 2008년도에 한전의 해외 자원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고문으로 있었다는 사실이 2008년도에 그 경력이 알려진 바가 있었죠. 자, 이렇게 바뀌었는데 보시죠. 자, 이게 뭔가 이제 모순된 설명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화면입니다. 보시죠. 자, 이렇게 논란이 계속되자 청와대 관계자가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예요. 자, 유해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는데 더 이상 저 함구할 겁니다.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물어보면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는데 또 개별적으로는 설명하겠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자꾸 얘기하면 대대적으로 보도가 돼서 내가 난처한 상황이 되니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겠고요. 근데 개별적으로는 설명하겠고요. 대대적으로 또 보도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얘기한 바 있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 유해행 논란과 관련해서 계속 좀 새로운 의혹들도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거짓말이 작은 게 하나 시작되다 보니까 그걸 잊기 위해 가지고 계속 그 다음에 또 거짓말이 추가되는 이런 모양새인데 지금 청와대에서 물론 아까 여러 가지 말을 했던 인사가 동일한 인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시점에서 아랍에미리트의 임종석 실장이 파병부대 격려하기 위해 갔다는 거, 레바논에 갔다는 거, 이거는 사실 국민들이 많이 믿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 시원한 해명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이 부분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었고 예. 애초에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이야 댓글 부대 수사 이런 것들로 이명박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속하고 있지만은 처음에 시작됐을 때는 자원외교, 원전 비리 뭐 이런 것들을 주요 아젠다로 삼았었거든요. 예. 근데 그렇게 하다 급격하게 이제 댓글 수사 쪽으로 방향을 트게 된 계기도 이런 어떤 주변국의 심기가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금 생각을 하게 되니까 예. 이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청와대에서 청와대가 강조하는 건 소통 아니겠습니까? 소통이란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걸 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이런 걸 배제하고 만약